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이스토리 5편 리뷰 겸 다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토이스토리 5 보러 갈 때까지만 해도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왜냐면 토이스토리 4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막 평가가 좋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우디의 이야기가 토이스토리 1부터 토이스토리 4까지 어느 정도 완결이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난감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대신에 약간 주인으로부터 그리고 어린아이들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끝났잖아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5에 더 이어갈 이야기가 있을까? 난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시를 주인공으로 삼으로써 좀 잘 해결을 한 것 같았어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그리고 또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면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특히 저희 채널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널링이나 포스트 크로싱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헌정 영화 같기도 했어요. 왜냐면 현대는 솔직히 워낙 전자기기나 이런 게 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클릭 한 번이면 이메일로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펜팔을 할 수 있고 아이패드 같은 걸로 전자 저널링도 유행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아날로그를 선택했다는 시점에서 사실 이 토이스토리의 주제와 좀 상당히 맞닿아 있는 면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널링, 그다음에 포스트 크로서 분들, 그다음에 키덜트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보시고 오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좀 저는 즐겁게 보고 왔어요. 우선은 저널링 준비를 하면서 간단하게 줄거리랑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쓸 것은 우리의 편집자 친구인 피피가 더현대에서 사온 이 토이스토리 엽서와 스티커, 그리고 예전에 다이소에서 샀던 토이스토리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제가 가지고 있던 이런 마스킹 테이프, 그 다음에 키스컷 테이프 등등을 이용해서 리뷰를 하면서 한번 다꾸 덕질 저널링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토이스토리 5 보려면 토이스토리 1, 2, 3, 4를 전부 다 보고 가야 되냐, 그 다음에 뭐 쿠키는 몇 개가 있냐 이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토이스토리 1, 2, 3, 4를 전부 다 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거의 안 났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이제 우디가 원래 자기의 주인과 행복한 세월을 지나다가 그 주인이 성장을 해서 이제 기부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주인에게서 독립을 하는 그런 스토리고, 플러스로 이 우디가 자신의 주인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부긴 하지만 버려진 경험을 하고 그 이후에 독립을 하는 것까지만 사실 기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만 기억하고 봤는데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쿠키는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쿠키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또 짧은 쿠키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쿠키라기보다는 그냥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약간 랩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쿠키 1만 보시고 나오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각설하고 한번 다꾸를 해보겠습니다. 엽서를 이용해서 다꾸 저널링을 할 때는 이런 펀치 기계를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주면 좀 귀엽게 꾸밀 수 있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할 때는 살짝 아깝게 느껴지는데, 이거 약간 엽서에 구멍을 뚫는다니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데 막상 결과물이 나온 걸 보면 너무 귀여워서 종종 하는 편이에요. 우선 흔들리지 않게 마스킹 테이프로 간단하게 고정을 해줄게요. 어디 할지 대충 맞추고, 그다음에 이게 너무 딱 안 붙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엽서가 보통 이런 저널링용 종이보다 훨씬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히 딱 맞춰서 재단을 하면 나중에 살짝 엽서 부분만 들뜨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살짝 공간을 준 후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해줍니다. 이런 펜으로 구멍을 내준 후 얘를 이렇게 거꾸로 보면 구멍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구멍을 통해서 하나씩 펀칭기로 뚫어주면 됩니다. 가운데 잘 맞춰서 이렇게 하면 짜잔! 딱 맞게 귀여운 토이스토리가 다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질이 홀로그램 재질이어가지고 뭔가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엽서에는 영화 티켓을 약간 탑구하듯이 꾸며줄 예정이고요. 실질적인 토이스토리 리뷰 및 꾸미기는 여기 좀 매트한 질감의 이 엽서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이 토이스토리 5, 이게 또 이거를 가려야 된다는 게 아쉽네요. 고민. 고민돼. 어떡해? 피피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가려지고요. 제일 오른쪽에 붙이면 얘를 꾸밀 때 살짝 밸런스가 무너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여기를 탑구처럼 꾸미려면 이렇게 다 스티커를 빽빽하게 꾸밀 예정이라서. 그러면 아니면은 여기만 뚫는 거.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살짝 경멸의 표정을 지어줬거든요. 이거 무슨 그런 망언을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티켓을 훼손하는 게 그렇게 문제야? 티켓을 훼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직사각형의 좀 뭔가 깔끔한 폼을 해치는 거에 대해 내가 약간 거부 반응이 있어. 사실 피피는 TMI지만 아날로그와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사실 저는 이 친구에서
포스트 크로싱 유튜브를 하자 했는지조차 궁금할 정도로 얘는 아날로그와 거리가 멀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토이스토리를 보면서 더 공감을 많이 했던 게 토이스토리의 이번 주인은 이번 제시의 주인이죠. 이번 제시의 주인은 보니라고 하는 어린 소녀인데요. 이 어린 소녀는 아직도 장난감이랑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되게 순수한 아이죠.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위 다른 어린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왜냐면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탭탭탭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릴리패드한테 밀려서 버려진 장난감 친구들이 이제 장난감의 시대는 끝났다. The age of the toys is over 이러면서 막 되게 슬퍼하면서 그중 장난감 하나 막 부부를 치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전부 다 탭탭탭탭 뿐이야 이러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네요. 왜냐면 솔직히 요새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휴대폰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 너무 좀 슬프더라고요. 제가 좀 아날로그틱? 좋게 말하면 아날로그틱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올드? 시대에 뒤떨어진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니가 그런 친구인데요. 그래서 좀 더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피피도 정말 친한 친구지만 피피에게 같이 포스트 크로싱을 하자고 할 때마다 피피가 거절했거든요. 너무 슬프죠. 그러니까 엽서 쓰시거나 저널링 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 뭔가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왜 해? 약간 시간 낭비 아니야? 그게 무슨 예를 들면 이메일 그거 그냥 해외 애들이랑 펜팔하려면 이메일로 1초만이면 보내는데 굳이 한 달 기다려서 왜 엽서를 주고받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잖아요. 물론 당연히 세상에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가끔 이런 좀 날선 반응들을 마주하다 보면 좀 상처를 받을 때도 있는데 이 영화는 좀 그런 상처들을 어루만져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이 보니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게 아직 너무 좋지만 친구들이 전부 다 아이패드만 가지고 놀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보니를 보고 너 아직 베이비구나 이래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불링인 거죠. 좀 너 아직도 그런 유치한 거 가지고 놀아? 하는 그런 동료 집단의 압박 때문에 자기도 그런 토이를 그러니까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장난감들이 정확히 말하면 주인공인 제시죠. 보니에게 친구를 찾아줘야겠다 이런 그런 결심을 하고 생기는 좀 좌충우돌 스토리인 거죠. 이때 이 부모님이 보니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아이패드를 결국 사줘요. 그게 이제 릴리패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토이스토리의 악역이죠. 릴리패드라고 하는 아이패드를 사주는데 그 아이패드를 받은 보니가 약간 중독이 됩니다. 아이패드에. 그래서 이제 장난감들이 버려질 위기에 처하죠. 오늘의 탑구 컨셉은 제시의 색깔에 맞춰서 약간 붉은기 도는 주황주황한 붉은기에 맞춰서 할 예정이에요. 우선 길쭉길쭉한 녀석들을 먼저 배치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저 탑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방금 피피의 표정을 보셨어야 되는데 피피의 표정이 진짜 약간 엥?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가끔 피피의 표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왜냐면 제가 헛소리 할 때마다 피피가 짓는 표정이 정말 예술이거든요. 거의 얘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지? 라고 눈으로 욕을 하는데 즐겁습니다. 딱 안 떼죠. 어허, 커팅이 잘 되지 않네요. 이런 건 약간 불량이 아닌지? 좀 잘못 떼졌지만 여러분 이런 것도 인생이겠죠? 그러지 말까우니까 붙여줍니다. 붉은색이 걔는 노란색이랑 핑크색이고. 예? 세상에 원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적당하게 타협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견디세요. 타협을 견디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나요? 여러분 한번 좀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나요? 제가 좀 줄여볼게요. 너무 헛소리다 싶으면. 하지만 줄이면 막상 아쉬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왜 웃으시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 어쨌든 그 릴리패드가 새로 보니의 집에 어떻게 보면 침투를 한 거죠. 침투를 하면서 기존 장난감들이 이제 버려질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래서 장난감들이 맨 처음에 이 릴리패드, 즉 전자기기로 대표되는 모든 아이들을 좀 배척을 하고 싫어하죠. 우리의 주인공인 카우걸 제시. 제시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성격이 뭔가 여장부 스타일. 좋아, 귀여워. 그다음에 우리 제시의 애마인 불사이. 말인데 뭔가 불스 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는 게 참 귀여움. 귀엽나? 근데 전자기기가 어쨌든 맨 처음에 악역으로 나오니까 모든 전자기기는 나빠 이런 식으로 사실 논의가 흘러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전자기기 자체는 나쁘지 않죠. 사실 기술의 발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왜냐면 인류는 그렇게 발전을 해왔고 그렇게 진화를 해왔고 사실 그 덕을 현세의 인류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것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걸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일 뿐. 그런 거를 이제 잘 드러낸 게 맨 처음에 악역으로 나왔던 릴리패드도 결국에는 전부 다 자신의 주인인 보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한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건 사실 주인공인 제시도 마찬가지. 모든 영화의 주인공이 모두 실수를 하잖아요. 중간중간. 무결하기만 한 주인공은 사실 없죠. 재미도 없고요. 근데 실수를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또 수습하고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모든 잘 만든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시가 실수를 좀 했지만 성장을 한 것처럼 맨 처음엔 악역으로 나왔던 릴리패드도 결국에는 성장을 하고 본인의 행복을 빌어주잖아. 그런 거에서도 알 수 있지만 전자기기는 무조건 나쁘다 이런 뭔가 흑과 백의 대비 이런 영화는 아니란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탑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지? 나 못하겠어. 탑부 너무 어려워. 탑부가 아니긴 한데 너무 어려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 거야? 제발 나에게 알려줘. 나 못하겠어. 쥐지치면 안 되나요? PPC. 하지만 그래요. 토이스토리 5를 보고 왔으니 제가 시작한 거 제가 끝내야겠죠? 그것이 바람직한 자세니까. 그 다음에 이거 스폰가? 버즈가 어떤 친구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버즈 누군지 기억나세요? PPC? 맞아요. 이 버즈가 약간 1, 2, 3, 4에서도 그렇지만 제시랑 살짝 썸씽이 있었는데 이번 화에서 네. 그 다음은 스포. 어쨌든 너무 귀여워요. 걔가 계속 짝사랑한 티를 내거든요. 근데 주위 모든 애들이 다 알아. 주위 모든 장난감들이 다 알고 막 응원해주는 게 너무 귀여웠어요. 나 약간 이런 로맨스를 좋아하나 봐. 어쩔 수 없는 소년가 봐. 뭐? 방금 이게 목소리가 잘 담겼나? 방금 와 대박 사건. 방금 제 팬쪽 친구 피피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제시랑 우디랑 사귀는 거 아니니? 보통 그러지 않아. 근데 이번에 우디는 별로 안 나와요. 물론 스토리 비중이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비중이 크진 않아서 뭔가 우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난 우디가 주인공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은 안 맞지 않을까? 왜냐면 우디가 조금 약간 개그 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우디가 뒤에 그 도색이 벗겨져가지고 약간 대머리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디가 카우보이 모자를 벗을 때마다 뒤에 막 후광이 비쳐요. 햇빛이 반사돼서 막 눈부셔해. 그런 장면도 있고 우디가 약간 개그캐로 나오는데 재밌습니다. 근데 좀 우디가 그런 모습이 좀 속상하다, 우디가 망가지는 걸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면 좀 속상하지 않을 수도. 근데 약간 기세로 계속 꾸미다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지 않아? 원래 그건 기세지. 자꾸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지 않아. 편집자 친구를 닭고의 길로 유도를 하고 싶은데 혹시 성공하신 분들 있나요? 내가 갖고 나면 힘들어. 허거덩 우리 미진이 많잖아. 어쩔 수 없어. 허거덩 그렇게 많이 봤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할 생각을 안 하지? 난 너랑 같이 즐기고 싶은걸. 슬프지만 강요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 재밌는 게 이 토이스토리 5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장난감은 어쩔 수 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 아이가 성장하면서 장난감을 계속 갖고 노는 경우는 잘 없죠.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분명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놀았겠지만 사실 기억에 남는 장난감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애착 장난감이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애착 장난감 말고도 다른 장난감이 많았을 텐데 그런 장난감은 모두 다 보통 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물려주거나 하죠. 그래서 사실 제시는 그런 거에 좀 상처가 많아요. 영원할 거라고 했던 주인들도 결국에 다 자기를 버리고 기부를 하고 하는 거에서 내가 사랑했던 주인에게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상처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시의 세 번째 주인인 보니도 친구들의 압박에 못 이겨가지고 장난감을 좋아하지 않는 척을 합니다. 블레이즈라고 또 다른 그런 좀 순수한, 그러니까 아직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본이랑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 제시가 그 블레이즈네 집까지 가게 되는데 불스 아이와 거기서 이제 새로운 구형 전자기기 친구들을 만나요. 이름이 스마티 펜츠랑 스냅피 그리고 아틀라스라고 하는 좀 오래된 구형 전자기기 장비들인데 그 친구들도 전부 다 그 배터리가 없어서 버려진 신세였거든요. 그 친구들이랑 이제 어찌저찌 가까워지면서 이제 제시도 좀 깨달음을 얻죠.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다 주인의 행복을 바라는 아이들이구나. 주인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고 또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원래는 전자기기를 거의 옛날 러다이트 운동하던 노동자들 수준으로 혐오를 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됩니다. 이 친구들 중에서 이제 스마티 펜츠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어린아이들의 배변 훈련을 도와주는 그런 구형 기기예요. 버튼 딱 3개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기능도 굉장히 적죠. 약간 1번 버튼을 누르면 막 밀어내, 힘내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배변 훈련을 도와주는 아이인데 사실 어린 아이가 크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배변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스마티 펜츠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한 아이인 거죠. 더 이상 좋은 말로 하면 할 일을 다 한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아이인 거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친구가 지금 블레이즈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아이는 아니죠. 왜냐면 결국엔 블레이즈는 그러니까 또 다른 소녀 주인은 그 덕분에 배변 훈련을 잘 마쳤고 이제는 혼자서도 어엿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청소년?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아이로 성장했으니까요. 거기서 제시도 뭔가 깨달음을 얻어요. 아까 제시가 어쩌다 보니까 블레이즈의 집에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제 이 친구들이 당연히 제시는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그 과정에서 구형 전자기기 친구들이 도움을 주는데 그게 어떤 식이냐면 스냅이라고 사진들을 좀 찍을 수 있는 구형 전자기기를 통해서 제시와 불사의 사진을 찍고 이거 누가 잃어버린 사람? 이런 그런 SNS 포스팅 같은 거를 해가지고 보니가 그거를 보게 해요. 그래서 이제 찾으러 오는데 막상 찾으러 가는 와중에 약간의 일이 터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사귀었던 친구들이 너 아직도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 이런 식으로 보니를 불링을 해서 보니가 아니 나 이제 제시와 불사이를 돌려주려는 블레이즈에게 아니 나 장난감 필요 없어 난 장난감 가지고 안 놀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제시가 또다시 약간 버려지게 돼요. 거기서 이제 상처를 받고 본인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는 대신에 제시는 예전의 첫 번째 주인이죠 에밀리와의 추억의 장소로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의 문구를 발견하는데 그 문구가 이제 제시에게 제시를 추억하며 이런 문구가 새겨진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 묻혀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자신에게 보내는 그러니까 자신을 추억하면서 묻은 타임캡슐이라고 생각한 제시가 열심히 그걸 파내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건 사실 이 인형 제시가 아니라 에밀리의 딸인 제시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시가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에밀리는 인형 제시를 기부하긴 했지만 제시와의 추억은 자신의 딸의 이름을 제시라고 짓고 그 제시의 별명을 카우걸이라고 할 정도로 제시와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어요. 잊혀지고 버려지더라도 사실 그 인형이 사람들에게 미쳤던 영향과 그런 사랑과 추억은 어디에 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 마음에 살아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웹툰 중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라는 웹툰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유미의 세포들 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서브병이 있어서 거기서도 주인공 커플 대신에 서브 커플을 엄청 응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서브 커플의 남주가 장난감 완구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장난감 완구 회사의 이름이 포겟 더 메모리즈라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포겟 더 메모리즈에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for get the memories, 그러니까 추억을 얻기 위해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즐거운 추억을 쌓자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forget the memories, 기억을 잊어버리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쌓아왔던 좋은 추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만 시간이 주었던 즐거움과 행복은 모두 어린 시절의 추억으로 우리의 어딘가 한켠에 남아서 현재의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의미죠. 그것이 사실 장난감의 궁극적인 가치가 아닐까요? 그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추억이 되어 영원히 우리들과 사는 것. 그거를 깨달은 제시는 또다시 버려지고 또 잊히는 아픔을 각오해서라도 보니의 행복을 찾아주기로 결심을 하고 보니와 블레이즈를 이어주려고 계획을 짭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 약간 싫어하는 관계였던 릴리패드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좌충우돌 끝에 둘을 만나게 해주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죠.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장난감쌤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용기죠. 보니와 블레이즈, 이 두 소심한 소녀들은 용기를 내고 서로 친구가 돼서 본인의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둘이 다음에 또 파자마 파티도 하자 이러면서 좋은 친구가 되고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메시지지 않나. 저널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아날로그 취미를 가지면서 가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 저널링하는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서로 교류하고 또 친밀하게 지내면서 모두들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게 약간 마지막에 보니와 블레이즈가 즐겁게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어떠신 것 같아요? 탑구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는 토이스토리를 짜잔 이걸로 적어줄게요. 이거 옛날에 교보문고에서 산 건데 색깔이 뭐가 좋을까요? 이게 귀여운데 뭔가 색감은 저게 귀여운데 제시의 색깔 같은 예로 하겠습니다. 별점을 매겨보자면 저는 5개 중에 4개로 하겠습니다. 아니다, 4개 반? 어쨌든 굉장히 추천하고 특히 아날로그 취미를 가지고 계신 모든 우리 저널러 분들과 포스트 크로서 분들 그다음에 여전히 장난감을 사랑하고 아끼는 키덜트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는 영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넘겨볼 때마다 아 맞다 토이스토리를 봤었지 하는 추억이 생각나서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원래는 쓰는 내용도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리뷰를 엄청 많이 적어놔가지고 이거를 뭔가
이 엽서 한 장에다가 다 쓰기는 좀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은 말로 많이 전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쓰던 내용 대신에 간단하게 이 마스킹 테이프 몇 개만 한번 써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란히 이어가지고 딱딱 하고 토이스토리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주고 끝내려고요. 얘는 길이가 똑같은 게 귀여우니까 미리 이렇게 쓰고 싶은 부분을 하고, 저도 원래는 이런 거 엽서를 이렇게 펀칭기로 뚫다니 너무 아깝지 않아? 이런 파였는데 좀 지내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런 거 사실 쓰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써주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재질이 펀칭기로 뚫릴 재질인지 모르겠네요. 안 뚫릴 것 같아. 불안해. 불안하니까 일단 뚫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옛날에 산 토이스토리 마테라서 너무 슬프게도 제시가 없어. 보통 제시 너무 귀여운 아이인데, 너무 귀여운 카우걸인데. 맞아, 참고로 아까 제 편집자 친구가 했던 망언이 기억나시죠? 응? 제시 우디랑 썸띵 있었던 거 아니야? 우디랑 썸띵 있었던 아이는 봅니다. 빨리 모든 토이스토리 팬들에게 사죄하세요. 죄송합니다. 칼로 잘라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귀찮아. 가위로 잘라도 나름 잘 잘려요. 왜냐면 이게 엽서기 때문에 약간 도톰하잖아요. 그래서 나름 잘 잘립니다. 맞아. 참고로 토이스토리 혼영하고 왔어. 왜냐면 편집자 친구가 저랑 안 보러 가줬어요. 여기요? 당신이 같이 보러 가주지 않아서 혼자 보고 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 스티커도 마저 꾸며줄게요. 너무 귀여워. 편집자 친구의 최애예요. 이름 뭐라고 했죠? 알린. 알린 귀여워요. 이거 알린 그것도 있어. 왜 알린을 몰라? 알린은 5에 안 나와. 아니,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시랑 버즈랑 불사이랑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전자기기 친구들이 메인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살짝 카메오처럼 등장하는 느낌? 버즈는 귀여움. 여러분들도 모두 토이스토리 5를 보시고 같이 포스트 크로싱을 시작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이 토이스토리 5의 주제와 정말 딱 알맞는 그런 슬로우 라이프, 그 다음에 놀이의 즐거움, 교류의 즐거움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느림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제시가 있어요. 제시가 있는데 불사이랑 떨어뜨려서 붙여주면 너무 불쌍하니까 이렇게 노웨이 귀엽다. 너무너무 귀여워. 근데 뭔가 버즈가 여러분 순해요. 너무 순해요. 요새 이렇게 순해남이 많이 나오지? 나랑 같이 수다 떨어져. 편집 그만하세요. 외로워요. 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토이스토리 5에 나오는 같이 만나서도 휴대폰만 하고 전자기기만 만지는 이런 행태 슬픕니다. 영상?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정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또 원래 이래요. 하지만 이런 저를 편집자 친구는 언제나 잘 견뎌주고 있어서 저희가 친구인 것이죠. 너의 최애는 제시야? 원래는 딱히 최애할 게 없었는데 이번 토이스토리 5를 보고 나서 좀 제시가 된 것 같아요. 편집자 친구가 밑에 까는 커팅 매트가 너무 덤티라고 해서 뺏겼어요. 저는 편집자 친구 말을 잘 들으므로. 왜 웃으시죠? 포크도 너무 귀여워. 여러분 포크 결혼한 거 알아요? 포크 결혼했어요. 나이프라고 하는 와이프가 생겼어요. 아니 이게 제가 하는 드립이 아니라 거기 실제로 드립이 나와요. 나이프 와이프가 생겼어요. 포크에게. 귀여움. 어떻게 더 꾸밀지 고민되네. 여백의 미를 줄까? 너가 좋아하는 버즈를 넣어주는 거야? 근데 버즈가 지금 우디랑 같이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큼직한 아이들은 모서리에 넣어주면 또 귀엽거든요. 불사이를 가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모서리에 한번 쇽 하고 나의 귀여운 포크. 포키? 포크가 아니라 포키죠? 갑자기 헷갈려. 그리고 우리의 보도 너무 매력있는 캐릭터죠. 근데 우디는 길다란데 보는 지금 상반신만 있어서 살짝 애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스티커를 남김없이 써주셔서 잘하셨습니다. 뭔가 스티커 남는 거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써줘요. 왜냐면 스티커들은 장난감이랑 똑같아요. 쓰이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이잖아요. 쓰이면 쓰일수록 행복해할 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을 해주는 거죠. 방금도 여러분들한테 이 편집자 친구 얼굴을 못 봐주는 게 너무 아쉽다. 진짜 방금 경멸의 눈초리를 맞았거든요. 웃겨. 진짜 경멸의 표정이었어. 왜 렉스를 넣을 공간이 없을 것 같아. 렉스가 슬퍼하겠다. 너무 덤티나잖아. 버즈는 버즈 옆에 붙여주니까. 맞아, 여러분 버즈도
이 버즈는 구형 버즈라서 하이퍼 버즈가 나오거든요. 하이테크 에디션 버즈가 나와요. 근데 그 하이테크 에디션 버즈는 무려 드론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이테크 버전 버즈를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양 날개에서 드론이 나와서 날아다닙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렉스는 없어. 렉스 쓸 데가 없어. 하지만 슬퍼하겠다. 렉스를 어디다 배치해야 할까나? 여기로 가겠습니다. 왜냐면 분홍분홍한 여기에 초록초록한 느낌을 같이 살려주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럴싸하죠. 티 안 나죠? 남은 공간은 한번 다른 스티커들로 적당히 꾸며줘 볼까요? 이번에 컨셉은 또 전자기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이런 컴퓨터 귀여울 것 같은데? 자, 편집자 친구의 표정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 편집자 친구가 편집 권한이 있듯이 저에겐 닥구의 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닥구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것이 뜻하라뇨.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이번에 토이스토리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이라는 용어 아닐까요? 모든 인연은 다 시절 인연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2년 동안 충분히 사랑하고 좋은 추억을 쌓고 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냐면 아무리 영원히 같이 있고 싶지만 죽음이란 것도 있고요. 사실 모든 인연은 끝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끝이 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만은 없는 게 결국 인생은 저는 순간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지내면 결국에 먼 미래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래도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모든 장난감 친구들 그리고 또 전자기기들 모두에게 끝이 있지만 그 장난감 친구들이 자신의 주인들과 신나게 놀고 또 주인들은 자신의 장난감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 모든 추억들이 나중에 모여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좀 감성적인 얘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성... 또 날아갔어요. 안돼. 다행히 많이 날아간 것 같진 않은데 여기 일단 마스크 이거 잠시만요. 마이크를 다시 차고 중간에 좀 날아가가지고 꾸미는 부분이 살짝 날아갔는데 다행히 많이 날아가진 않은 것 같아서 마저 꾸미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지? 애매하고 애매해. 이거 보면 너 맥시멀리스트 같은데. 저 사실 맥시멀리스트 아니에요. 저 사실 여백의 미를 사랑해요. 지금 여백의 미를 없애려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애매하게 컨셉 잡으면 안 돼요. 맥시멀리스트로 갈 거면 아예 맥시멀하게 꾸며야 하고 미니멀리스트로 갈 거면 아예 여백의 미를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끝내잖아요.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번 맥시멀리스트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최대한 맥시멀하게 꾸며줘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미학. 무슨 개똥 같은 미학이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사람마다 미학은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말투가 이상해졌어. 진짜 헛소리 우측으로 바꿔. 제가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나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가운데는 딱 중심 잡아주는 뭔가 있는 게 좋은데. 그렇군요. 어쩔 수 없지. PPC?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꿀팁이 맞는 거죠? 지난번에 술루기 이성세포를 그렸다가 이성세포 그렇게 별로였어? 마음 아파. 내 이성세포 눈 감아. 너무 슬퍼.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볼게요. 그러면 귀엽죠? 안녕. 아까 말한 것도 말이야. 안녕. 그거 말고 내가 무슨 말을 했죠? 본인이 탁구에 재능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안녕.